자, 이제 과수로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요. 자, 3절 이제 척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품목으로서 사과, 배, 탕감, 떫은감에 대해서 가번에 보면 이제 시기별로 어떤 조사를 하느냐, 조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조사를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면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은 보통 이제 2월 달에 보통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적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적과. 그래서 속과내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적과 시기는요, 이제 1과목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요, 사과나 배는 사과와 배는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적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감이나 떫은감은 7월 31일 이전에 적과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를 이제 속과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적과 후에 이제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과실수를 셉니다. 이런 걸 적과 후 착과수다라고 하고요.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냐면 사과, 배당감, 떫은감은 우리 과수원은 사과수원은 또는 배과수원은 탕감과수원은 평년에 5만 개가 달린 과손이다. 사과가 또는 배가 5만 개가 달리는 과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년 착과수 5만 개로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3월 달도 있고 뭐 4월 달 등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만약에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해요. 3월 달에 만약에 맹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는요, 일교차에서 우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요. 피해를 입으면 맹해 피해를 입으면 우박 피해를 입으면 이제 그 보험계약자는 농협에 와가지고요, 피해 입었습니다라고 이제 이 사고 접수를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나갑니다. 그래서 뭘 조사하냐면 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맹해 피해 입은 게 맞습니다. 우박 피해 입은 게 맞네요. 라고 해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적과를 하게 되고요. 적과한 다음에 이제 달려 있는 착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3만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적과를 한 다음에 수가 내고 나서 달려 있는 개 수를 조사해 보니까 3만 개. 그럼 원래 5만 개가 달리는 과수원에 맹해 우박 피해로 2만 개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만 개가 이제 착과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착과 달린 과실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보험금을 우리는 달려 있는 과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요, 이걸 착과 감소 보험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적과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자, 적과를 하기 전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과배 같은 경우는 과총 형식으로 이렇게 유가가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적과를 하고 나면 적과는 키울 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는 게 적과다 했잖아요. 그래서 적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가지 이렇게 한 개씩 과총당 한 개씩만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적과를 하기 전에 얘네들을 우리는 유가라고 부르고요. 과실을 적과를 한다고 해서 얘가 금방 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얘는 육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른 취급을 해줘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과를 예를 들면 6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럼 6월 19일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6월 21일부터 이렇게 됐을 건데 과일 크기는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적과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과실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전에는 어린 과실이라고 해서 육아라고 부르고요. 적과한 다음부터는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한 이후에 얘네들을 조사를 하는 게 바로 적과 후 착과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하게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키우고 있는데 역시 이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8월에 그다음에 폭염에 의해서 일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이제 태풍에 의해서 과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떨어지면 이제 이 과실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낙과다라고 하는 낙과. 그래서 과실이 떨어진 피해가 얼마 되느냐?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10월 2일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잎이나 과일이 얼어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가을 동상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 동상해가 이렇게 되면요, 동상해를 입으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과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려 있는 과실이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실 중에서 붙어 있는 과실,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로 동상해로 또는 일소 등등으로 어떠한 얼마나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를 받는지 착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해서 이제 수확이 끝납니다. 수확이 끝나요. 그래서 수확기 종료 시점은 11월 30일 이전에 이제 수확을 끝냅니다.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전에 수확을 끝냅니다. 자, 수확을 끝내면 이 태풍이나 가을 동상해 등으로 과실이 피해를 봐가지고 수확이 줄어든 부분,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 태풍이나 가을 동상해나 일소나 칠종제, 우리가 적과 후는 칠종제를 보장한다 했습니다. 그 칠종제를 통해서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를 계산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금을 우리는 과실 손해보험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보험금을 2번 지급합니다. 2번. 그래서 적과를 한 다음에는 착과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보험금을 한번 주고, 그다음에 수확이 끝나면 수확을 못하게 된,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과실이 피해를 본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 형태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보험금을 2번 준다. 이런 겁니다. 2번.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의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이걸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과전 종합위험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과전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보험료 좀 줄이게 5종만 보장받겠다라고 해서 5종 한정해서 보장받겠다라는 이런 방식, 2가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다 보장받겠다 할 수도 있고,
보험료 좀 적게 내게 5종 한정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과 가입에서부터 적과 전까지는 종합이나 5종 한정이 되고요. 적과 후는 적과 전에 종합이든 5종 한정이든 상관없이 적과 후는 7종제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지금 38페이지에 어떠한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부분이니까 그 표는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요. 자, 이제 39페이지로 와서 먼저 우리가 하게 될 게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과수원은 이 사과 과수원은요. 평년에 5만 개가 달리는 과수원이다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5만 개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월이나 4월에 냉해나 우박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조사를 나가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페이지 보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전, 다시 말해서 적과 전 대상제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이나 조사가 필요한 과수원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대상제는요. 종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제가 되고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가 되면 즉시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가로 1번. 자, 조사를 나가면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 안 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그러니까 종합에 가입했다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하니까 종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냉해 부상한 재해 맞네요. 우박 부상한 재해 맞네요. 이렇게 피해 사실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냉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가로 1번에요.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거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청 자료 그 접속해 들어가 보면 그 기온 내려간 거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동네 가보는 거 현지 방문 그 동네 가서 보는 겁니다. 정말 냉해 피해가 있었는지 우박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냉해 피해네 우박 피해네 보상하는 재 맞네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봐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5종은 5가지 재해만 부담한다 했습니다. 5가지가 뭐였어요?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우박, 또 집중호우, 폭설은 인삼이고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입니다. 5가지. 그래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에 가입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면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 맞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실제로 냉해 피해를 입었는지 우박 보상하는 재해 맞네. 종합이니까 우박 피해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그러면 냉해는 보상한 재해 아니에요. 보상한 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해 부분은 보험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근데 우박은 4월달에 있습니다. 우박은 보상한 재해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조사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면 이 보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그로부터 피해가를 본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료도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진짜 냉해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근거로 아래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나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라든지 또는 이제
조사자의 소견서 등의 재입증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잘 모르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 지역에 냉해 피해 입은 거 맞아요?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알려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제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냉해 피해였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피해 과수원의 사진도 찍어요. 나가가지고요. 사진 찍을 때는 그 냉해 피해 입은 전체 또는 우박 피해 입은 그 과수원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멀리서 과수원을 찍어요. 과수원 전체가 나오게 찍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박 두들겨 맞은 자리, 우박이 있는 가까이 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과수원 전반적인 피해 상황하고 세부적인 피해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로 찍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하실 때 다들 뭐 스마트폰 좋은 거 들고 다니겠지만 핸드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많은 일을 해요. 사진도 엄청 찍어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좀 요즘엔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단 태풍과 같이 제 내용이 명백하다. 이 지역을 태풍이 휩쓸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 가서 이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맞구나 이런 확인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하니까 태풍 피해가. 또는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보상하는 죄 맞느냐, 이걸로부터 피해를 본 게 맞느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하느냐면 피해 사실로 확인 조사 가지고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가로 2번에 나무 피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고사나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사나무는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고사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과수입니다. 그럼 사과 품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후지가 있을 겁니다. 후지 재배 방식은 밀식으로요. 지금 수령은 5년생입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과수하니까 또 후지 얘는 반밀식으로 해서요 10년생 나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로 예를 들면 역시 밀식으로 7년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홍로 밀식으로 12년생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고사된 나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 밀식 5년생이 보니까 2주가 죽었더라. 후지 반밀식 10년생은 하나도 안 죽었네. 홍로 밀식 7년생이 3주 죽었고 홍로 밀식 12년생이 1주도 안 죽었네. 그래서 총 고사주수는 5주다. 이렇게 고사주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그러면 우리는 고사주수는 아까 우리 개념을 했는데요. 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겁니다. 그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면 그건 뭐예요? 미보상주수죠. 따라서 거기 보면 또는 1번 품종별, 재배방식, 수령별로 고사주수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산 나무가 있으면 그건 고사나무로 잡는 게 아니라 미보상주수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고사나무 중에 죽은 나무 중에서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한 손해로 죽긴 죽었는데 얘가 이미 해거리를 하느라고 그 해에 나무에 과실이 하나도 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상한 손해는 맞는데 이미 과실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또 수확불능 나무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품종별, 재배방식, 수령별로 수확불능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불능 주수는 어떤 게 수확불능 주수라고 했죠?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그죠? 전체 주지나 꽃눈이
보험리학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침수돼서 올해 보험기간 내는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과일이 없어요. 안 열려요. 뭐 그죠? 근데 나무는 안 죽었기 때문에 내년에 열릴 수 있는 나무, 그런 걸 수확불량나무다 또는 수확불량주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요. 그런데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수확불량 상태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예를 드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사과를 한 200주 정도, 부부가 200주 정도 열심히 사과를, 자,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요.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남편 친구가 도시에서 와가지고 남편을 불러내가지고 나갔더니 그날 밤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보니까 술이 아주 엄청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온통 뭐 이 목이나 얼굴 이런데 루즈 자국을 묻혀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열받으니까 막 덜덜덜 볶으니까 이 남편이 짜증나니까 마누라 괴롭히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수원에 가서 불을 확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 짜증나요. 불을 확 싸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렇게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을 때 우리 불 질러서 타는 걸 불타버렸다고 소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요, 나무가 3분의 2 이상 불타잖아요. 그럼 나무는 죽어요. 이러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2분의 1 정도 불타잖아요. 나무는 안 죽어요. 나무는 안 죽는데 나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열매가 안 열려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 치료하느라고 과일 키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틈이 없으면 자기 힘들어가지고요. 이런 건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수확 불능주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건 보상하는 죄인 경우고, 남편이 확 불을 싸질러 버렸다면 수확불능주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미보상주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고사나무든 수확불능주수든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이 나무가 산불이 나는데요. 이 과수원을 다 태운 게 아니라 산불이 과수원 일부를 이렇게 불태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는 3분의 2가 불탑니다. 그럼 나무는 죽어요. 고사. 얘는 근데 2분의 1 정도 불탑니다. 그러면 얘는 나무는 안 죽어요. 은근히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자기 화상 치느라고 빠가 새끼를 키울 틈이 없어요. 얘는 열매가 안 열려요. 얘는 수확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 먹고 마누라 괴로우라고 불을 확 싸질러 가지고 이 불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니까 미보상 주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나번에 수확불능 나무 수를 확인한다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가 되면 그건 수확불능으로 잡는 게 아니라 미보상 주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고사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했습니다. 수확불능도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불능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보험금을 다 줘요. 이 나무가 죽었으니까 달려있는 열매도 다 없어진 거죠. 그거 다 보상해 줍니다. 다. 수확불능 상태가 돼도 나무가 멀쩡했다면 달려있을 과실교수를 보상해줘요. 근데 미보상주수는 남편이 열받는다고 불 확 싸질러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 보험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주수가 되면 거기 달려있는 과실은 보험금 안 나가는 겁니다. 고사나 수확불능은 보험금이 나가요.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미보상주수라느냐 고사주수라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손해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미보상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먼저 나무 조사 중에서 고사나무하고 수확불능 나무를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번에 보면, 타번에 또 나무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로 인한 피해나무를 확인하는데, 이 경우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것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나가지고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만 파악을 하는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왔을 때 고사 수학 불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유실, 매몰, 토복, 그다음에 절단 2분의 1, 그다음에 소실 2분의 1, 그다음에 침수 피해 입은 나무 형태로 다시 또 조사한다는 거예요.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종 한정이 가입한 것만 이렇습니다. 종합에 가입한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한 경우는 이런 조사 안 합니다. 한정. 그래서 넘겨보면 40페이지에 자 보게 되면요. 자 해당 나무는 아까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주수를 조사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된 나무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포함된 건 포함된 거고 다시 나무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나무의 상태를 보고 유실은 떠내려간 거죠. 비가 많이 떠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몰 땅에 파묻힌 거요. 도복 쓰러진 겁니다. 절단 2분의 1 부러져 버린 겁니다. 소실 2분의 1 불타버렸습니다. 침수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런 상태인 걸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이 중에서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적과를 하기 전에는 이 상태 적과를 하기 전에는 과일이 없고 유과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유과도 되기 전 뭐 꽃이 피어 있거나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이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이제 나무가 피해를 입어요.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질 수 있죠. 그래서 나무가 부러집니다. 절단될 수 있습니다. 절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절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진이 발생하면요, 땅이 갈라지면서 나무가 땅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으면 이게 썰려가 버립니다.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탈 수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마찬가지로 또 태풍이 심하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는 것뿐 아니라 부러지는 게 아니라 썰릴 수도 있죠. 도복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집중호우동으로 인해 가지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물에 잠겨버리니까 침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는 고사 주수 수학 불능주수대로 한번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시 이 형태대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떠내려갔냐, 몇 개가 땅에 파묻혔냐, 쓰러졌냐, 그다음에 2분의 1 이상 부러진 것, 2분의 1 이상 불타버린 것, 그다음에 물에 잠긴 것, 이 상태대로 나무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오면요. 근데 단 침수의 경우에는 물에 잠기는 경우에는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실 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실 침수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면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자 먼저 일단 표본주를 정하게 되는데요. 표본주는 품종 재방식별 수령별로 먼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 주 이상이니까 한 주 되죠? 두 주도 되겠죠? 다섯 주도 되겠죠? 우리가 조사 나가야 될 건데 우리 몇 주 조사하고 싶어요? 예? 한 주 하죠? 한 주 이상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나는 더 많이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다섯 주, 남들은 한 주 집에 가는데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뻘뻘거리면서 다섯 주 그러지 않는다. 그죠? 어차피 똑같은 돈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수당 나오는 건데 다섯 주 뭐하러 조사해요? 딱 한 주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한 주만 조사하는 한 주만 이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본주를 한 주 정해가지고 표본주에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이 오종으로 태풍, 강풍, 지진, 집중 화재, 우박으로요. 이 나무가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그 나무 피해율이라고 하는 걸 구해요. 나무가 이제 요걸 피해율을 구한다는 거예요.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나무 피해율은 자 실제 결과 추수분해 실제과수분해요. 만약에 유실된 게 있으면 유실된 수 플러스 매몰된 게 있으면 매몰된 나무수, 토복 플러스 절단 2분의 1 이상 부러진 거 플러스 소실, 혹시 2분의 1 이상 불탄 게 있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침수 주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 피해를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피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준비 대복이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침수 주수예요. 침수. 이걸 구할 건데 요 침수 주수라고 하는 것은 자 5종제 중에서 5종 중에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 화재, 우박 중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집중호우겠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잠길 거 아니에요? 뭐 태풍과 같이 집중호우가 같이 오거나 뭐 화재가 발생했는데 침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침수는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침수가 되었을 때 침수 주수는 개념이 침수 피해를 이번 나무 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게 침수수가 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게 침수수예요. 이게 침수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나무가 물에 잠긴 게 예를 들면 200주가 물에 잠겼는데 200주가 다 침수수가 아니라 이 200주의 과실 침수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침수율이 10%면 결국은 침수수는 200 곱하기 0.1이니까 20주가 되겠죠. 20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 침수율을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침수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침수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요 나무들 중에서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그러니까 한 주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과수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과수원이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산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나무들이 사과나무들이 빼고 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사과나무가. 그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비가 와서 이제 물에 잠깁니다. 그럼 낮은 데 없어 이제 물이 잠겨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잠겼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그러면 좀 낮은 지대에 있는 거는 물이 엄청 많이 잠기고, 여기는 좀 중간쯤 잠기고, 여기는 뭐 하나 좀 밑에 바닥 좀 잠기고 이렇게 잠겨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침투된 건 가운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육아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육아가. 아니면 꽃눈이나 아직 뭐 적과하기 전이니까 뭐 과총 형태로 있을 수도, 꽃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육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를 나는 얘를 표본주로 정하는 얘를 정하요. 이렇게 정한 다음에 여기서 물에 잠긴 부분, 실제 과수원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조사를 물 빠진 다음에 가겠죠. 그죠? 지금 비가 어마어마한데 조사 가세요. 빨리 조사 가세요. 이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 안 올 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보면 물이 어디까지 잠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보면 물에 잠긴 부분은 흙탕물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흙탕물 쓸고 간 자국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자국을 보고서 요 밑으로 물에 잠긴 가지가 있을 거고 안 잠긴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침수된 꽃눈이나 또는 육아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가 침수되어 있고 위에 두 가지가 침수 안 되는데 보니까 밑에 달려 있는 육아의 숫자를 보니까 예를 들면 40개가 침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장균이 위에 나무의 가지에서 육아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160개는 안 잠긴 거예요. 그러면 요걸 모든 나무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실 침수율을 구해야 되는데, 과실 침수율은 전체 이 나무의 육아수, 침수된 거 플러스 침수 안 된 거 160, 이게 전체 육아수입니다. 전체 육아수분의 침수율이니까 침수된 개수 40개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과실 침수율이 얼마야? 응? 200분의 40이니까, 네? 그러니까 20%겠죠? 맞아요? 그죠? 20%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입니다. 20%면 요렇게 침수가 된 걸 세봤더니 200주더라. 그 중에서 200주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과실 침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200주에다가 그냥 공통으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침수수가 2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한 주 이상 선정을 하고 그 표본주에 침수된 착과수하고요, 전체 착과수를 조사하는데,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나 꽃이나 뭐 이런 거고 분의 침수된 착과수가 됩니다. 전체 착과수는 침수된 것 플러스 침수 안 된 것 더한 게 바로 전체 착과수가 되고요.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 피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나무 피해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가 지금 현재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수가 총 200주가 심어져 있는데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5종에 가입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요. 비에 의해서 떠내려간 게 예를 들면 그 20주가 있습니다. 20주가 떠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가 예를 들면 40주가 20주는 떠내려가 버리고요. 40주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긴 거요. 그래서 이때 그 침수율을 조사해 보니까 표본주 하나 정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자, 표본주에 침수가 된 착과수가 예를 들면 80개가 되고요. 자, 표본주에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침수가 안 된 미침수 착과수를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20개였다. 그런 겁니다. 이럴 때 그 나무 피해율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발생하지는 않겠죠. 제 내용 따라서 이게 다 있는 경우는 없을 거고, 제에 따라서 요거하고 요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거, 요거하고 요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나무 피해율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피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좀 해보면 일단 해보게 되면요, 실제 결과 주수 해보면, 자, 실제 결과 주수가 총 가수원에 지금 200주가 있으니까 200주분에 유실된 게 20주니까 20주 플러스 그다음에 침수 주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 40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실 침수율은 우선 침수된 착과수 플러스 침수 안 된 이게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된 거니까 80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200분의 80이니까 40%죠. 그러면 40 곱하기 0.4 따로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 계산해도 되고 계산기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줄 알겠죠. 이제 20 m 플러스 그 다음에 40 곱하기 0.4 m 플러스 그 다음에 mr 그 다음에 나누기 200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20 m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40 곱하기 0.4 m 플러스 그 다음에 mr 나누기 200 이러면 되죠. 얼마 나와요? 네? 0.18 그러면 18%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이게 피의 유리니까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겁니다. 유리니까 이게 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8%가 되는 거예요. 18% 확실하죠? 다들 이제 다음에는 그 확인 안 해봐도 다 하겠죠. 20 m 플러스 그다음에 40 곱하기 숫자다. 그렇죠? 0.108 응? 다시 20 m 플러스 40 곱하기 0.4 m 플러스 mr 나누기 200 18%거든요. 18%면서 0.18이니까 18%. 이게 이제 나무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무 피해를 구해 가지고 이 구한 나무 피해율 18%를 이용해서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금 계산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나무를 고사주수, 수학불량주수만 주사하는 게 아니라 고사가 됐든 수학이 불량이 됐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나무 상태에 따라서 별도로 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서 이 나무 피해율을 구해서 5종 한정 가입한 5종 한정의 착과함수 보험금을 계산할 때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의 피해 규모의 확인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집에서 좀 몇 번만 해보시면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계산기가 많이 오가지고 손이 익을 거예요. 나중에는 안 보고도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작년에 공부하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이제는 공식을 이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잡으면 머리에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간대. 이렇게 손이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